안녕하세요. 아리아리 역사교실 제4부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라는 주제인데요. 올해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 8번째 기림일이고요. 올해 8월 13일에는 소녀상 지킴이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전야제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란 무엇이냐? 바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피해를 국내로 알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기리는 국가재정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좀 더 같이 알아가 보고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같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은 왜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일까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 된 이유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께서 최초 증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최초 증언하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만나러 가봅시다. 일본이 신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이 신문에 나서 물고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나오게 됐어요. 누가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이제 내가 나이가 70 다 됐어. 이제는 이만 나이 먹고 이제 죽어도 괜찮아. 근데 나올 땐 좀 무서웠어요.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꼭 하고야 말 거예요. 언제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내 팔을 끌고 우리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반항을 하니까. 갈 길로 참여를 하면은 참 기쁨도 생각을 하는 기자에서 갈 길로 참여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편할 것이고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이것을 씻은 거야. 근데 그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참 기집애가 좀 이제 장관을 당하는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나 못해서 그런대로 못다 시키고 절대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서로 알아야 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는 남측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북측,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까지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겪은 할머니들 역시 용기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광복 이후 50년 동안 침묵을 강요당해야만 했지만 할머니들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의 주장에 맞서서 싸우셨으며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역사 속에서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들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 전쟁 범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만 명의 조선 소녀들이 끌려가야 했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저항을 하면 매를 맞기 일쑤였고 임신을 하면 자궁을 떼어내야 했던 것이 바로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소녀들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군인은 소녀의 몸에 문신을 새기고 소녀의 목숨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아파만 하고 계시지 않았고 슬퍼만 하고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들은 평화운동가가 되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92년 1월 8일 일본 총리 미야자와 기이치 방한을 앞두고 첫 수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수요 시위는 28년간 끊임없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투쟁은 자신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덕경 할머니는 폐암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시위에 나오셔서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고 김복동 할머니는 비가 오는 날에도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의 연대, 더 이상 전쟁 희생자를 만들지 말라며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를 하셨고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규탄, 야스쿠니 신사참배 규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규탄하시며 투쟁하셨습니다. 할머니들의 투쟁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께서는 작년 기림일에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단순히 남측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전쟁 범죄는 분단되기 전 하나의 조국이었던 조선에서 일어난 우리 민족이 함께 겪은 아픈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단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언제든 전쟁 위기에 내몰린 나라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을 기회로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고 외세는 언제든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어느덧 75년이 지났어요. 집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 일본 정부에게 해결을 바라며 70년 동안 하루하루를 쉼없이 달려왔어요. 나 올해는 꼭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나 올해는 꼭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받을 거예요. 나 지금 비록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길원옥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고향 땅인 평양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국의 분단은 길원옥 할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소원만 보더라도 왜 명예와 인권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때 겪은 전쟁 범죄의 아픔을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하는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인 분단을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군국주의 부활을 책동하고 있는 아베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 평화로운 그 세상을 위해서 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했었던 그 아픈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3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를 준비하며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에는 광복 75년이 되는 날인데요. 우리 모두 할머니들의 그 용기에 손을 잡고 광복 75년이 되는 오늘날 진정한 해방이 되는 날, 그리고 진정으로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모두 함께 행동합시다. 이상으로 아리아리 역사교실 제4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